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엄익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깨 부상을 당한 김하성 선수의 어깨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걸기에도 두 선수가 좋고요. 궁합이 좋습니다. 1루 견제. 오른쪽 어깨에 통증으로 사는 김하성인데요. 이게 아마 팔을 뻗는 동작에서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찍기 위해서 팔을 뻗는 동작에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탈구가 일어났나요? 지금 그대로 더가웃 쪽을 향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고요. 방금 장면에서 투수가 1루로 견제를 했을 때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팔을 쭉 뻗는 동작에서 땅을 짚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어깨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은 90도 정도 됐을 때 상완골 대결절이라고 하는 어깨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 부분은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팔이 90도 정도로 되었을 때 이 견봉이라고 하는 이 어깨뼈와 이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그럴 때 추가적인 외력이 밑에서 작용을 하면 이게 위로 전단되는 어떤 힘 때문에 요 사이에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손상이 일어나면 요 사이, 이 뼈와 대결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돌에 의해서 가볍게는 한 10일 정도 쉬는 염증에서부터 심하면 여기 관절순 병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탈구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팔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린 상태가 아니라 90도 근처에 있을 때는 이 상완골 대결절이라고 하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견봉이라고 하는 이 어깨뼈하고 거리가 매우 가까워져서 그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꼬집히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90도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할 때는 땅과 충돌하는 손의 힘이 이쪽으로 그대로 위로 진행하는 힘을 만들기 때문에 더 심하게 꼬집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특정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좀 충돌이 뼈와 뼈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하게 각도들이 안 좋은 각도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난 후에 가장 쉽게 생기는 병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김하성 선수는 10일 정도 휴식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어깨 염증 질환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길 수 있는 염증 질환 두 군데는 흔히 이쪽 이 윤활랑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점액낭이라고 그랬는데 윤활랑이라고 하는 여기에 염증이 생겼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극상근 힘줄염이 가볍게 생기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서 90도에서 충돌하는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윤활랑염, 극상근 힘줄염 이런 어깨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외상성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먼저 윤활랑염은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는 팔을 들을 때 이 대결절하고 이 견봉 사이에서 충돌이 안 일어났지만, 얘가 이제 일단 부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팔을 들을 때 이 사이에 더 쉽게 꼬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의 윤활랑염이 있을 때에는 팔을 들을 때마다 이쪽에서 동통호라고 해서 90도 근처나 또 끝까지 팔을 올렸을 때 이렇게 끼임 현상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흔한 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깨 충돌증후군은 뭐 극상근 힘줄이 약해졌다거나 여기 구조적이나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만, 방금처럼 급성 외상성으로도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윤활랑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극상근 힘줄염은 지금 요 그림에서 여기에 힘줄하고 여기 힘줄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힘줄이 하얗게 보이지만 여기는 뭔가 염증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렇게 좀 뻘겋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힘줄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이제 좀 쉬면서 다시 콜라겐 섬유들이 다시 재정렬돼서 튼튼해지는 그런 힘줄염 상태가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조금 이따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관절순하고 팔이 더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 극상근의 이 밑부분하고 관절순하고 뒷부분, 어깨 뒷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밑부분으로도 이렇게 파여가지고 힘줄염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구 동작이나 이런 동작을 할 때, 아까는 바깥에 뼈와 뼈 사이에서 꼬집혀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요걸 보여드렸지만, 그 바깥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말고 요 안쪽도
힘줄의 안쪽 부분도 팔을 이렇게 투구 동작 같이 뒤로 많이 이렇게 올리거나 90도로 뒤로 많이 넘어가는 동작을 하면 그 밑부분이 관절순하고도 충돌이 일으키게 돼서 어깨에서 이렇게 힘줄이 충돌은 바깥쪽으로 일어나는 외측 충돌과 관절 안쪽에서 일어나는 내측 충돌에 의해서도 극상근 힘줄이 약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쪽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극상근 힘줄뿐만 아니라 그 충돌이 일어나는 관절화 순, 관절순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충돌이 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휴식을 통해서 정상 근력으로 돌아오는 염증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위아래로 구멍이 나는 파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일단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다시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MRI 소견상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회전근개 파열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손을 어떻게 땅을 짚거나 어떤 식으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외력이 관절을, 어깨 관절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정렬되어 있었던 관절이 이제 바깥쪽으로 탈구될 수 있도록 할 때, 물론 이거 주변에 싸고 있는 관절랑 인대나 이런 것들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팔이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 설명해드린 관절순이라고 하는 구조물 손상이 많이 생기는데, 굉장히 왼쪽 어깨를 강하게 찌는 그렇죠. 모습인데 이것은 예전에 이정우 선수가 관절화 순이 손상되는, 어깨가 탈구되는 그런 손상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이 저런 식으로 아까 이제 뒤쪽으로 관절순하고 극상근 밑부분 대결절 그 부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충돌이 일으켰을 때 이 충돌된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딱 충돌한 순간 이 관절과 순 밑 앞으로 탈구되는 힘이 작용해서 관절화 순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팔을 쭉 뻗으면서 넘어지면서 하는 손상들은 이쪽으로 관절화 순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관절화 순이 이제 위에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찢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 이두박근 힘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박근 힘줄이 확 잡아당기는 어떤 외력에 의해서도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관절화 순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절화 순이 이렇게 관절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병변은 이제 슬랩 병변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도 관절순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관절화 순 손상되는 슬랩 병변이 생기는 그 순간인데요. 팔을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90도 상황에서 가면서 이제 뒤로 제끼는 이런 동작, 손목 동작까지 병행이 돼서 관절화 순을 잡아 당기는 이두박근 힘줄이 극대화돼서 손상이 돼서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 한의원 원장 어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학 학수 카페를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하성 선수의 어깨가 어떤 식으로 이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가벼운 병변에서부터 결국은 수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케이스랑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김하성 선수가 쉽게 잘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